올해의 첫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 넷플릭스 공개 2주 만에 글로벌 비영화 쇼 부문에 세계 1위를 달성하며 K-로맨스의 저력을 입증했죠. 겉으로 보면 그냥 스타와 일반인의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드라마가 통했던 이유는 훨씬 계산된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드라마의 성공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한 번쯤 생각해본 상상을 정교하게 영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로망을 패키징해서 보여줌으로써 연애 버튼을 살포시 누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버튼은 바로 여행지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이 드라마의 무대는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낯선 공간들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 스며드는 거야.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현실성 제거를 통해 감정을 증폭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여행지에 가면 괜히 더 솔직해지고 감정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빨리 진전돼도 쉽게 납득을 합니다. 한국에서 만났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인연이지만 여행지에서는 어쩐지 운명 같고 특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본 로망이 아닐까요? 낯선 도시, 낯선 공기,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 심지어 그 낯선 사람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품위 있게. 이 드라마는 우리의 로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만 세련되게 사용해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장면이 정말 그림 같고 예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뭔가 드라마를 통해 대리여행을 하는 느낌도 있었달까요? 두 번째 버튼, 스타가 나를 사랑한다. 이 작품에는 아주 고전적인 판타지 하나가 깔려 있어요. 세상 모두의 스타가 나를 선택한다? 이건 영화 노팅힐 이후 계속 반복되지만 여전히 유효한 공식이죠. 어쩌면 인간의 가장 강력한 판타지 아닐까요? 차무이는 모두가 사랑하는 대스타예요.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선택받는 감정, 이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선택의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해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 놓입니다. 접근 불가능한 존재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 이건 판타지지만 그래서 더 달콤하죠. 이 드라마가 영리했던 지점은 사랑의 방식을 구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차무이는 연애 예능을 찍으며 통역사 주호진의 말을 듣고 끌립니다. 목소리, 어조, 이해해주는 말들. 반면 주호진은 모니터를 통해 차무이를 봐요. 이미지, 표정, 화면 속의 존재감. 이건 단순 설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각을 분리한 장치예요. 여자는 귀로 반하고 남자는 눈으로 반한다는 약간 사회적 통념이 있죠. 그 통념을 드라마적으로 구현한 셈이죠. 게다가 통역이라는 설정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번역하는 은유까지 가능하게 해요. 이건 꽤 계산된 설계라고 봅니다.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설렘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고를 당하고 눈 떠보니 대스타가 되어 있다? 눈 떠보니 코인대박, 눈 떠보니 재벌집 막내 아들. 자, 이런 상상은 사실 웹소설에서도 아주 잘 먹히는 코드죠. 팔로워가 1000만이 넘었어. 현실성은 없지만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 만약에를 상상해 봤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내 안에 다른 인격이라는 설정이죠. 내가 하지 못했던 말, 참고 삼켰던 분노, 속으로만 상상했던 말들, 그걸 다른 내가 대신해준다? 이건 요즘 세대가 굉장히 공감하는 욕망이에요. 회사에서 말 못하는 나, SNS에서만 솔직한 나, 속으로만 반항하는 나, 그 숨겨진 자아를 현실로 꺼내줘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드라마의 성공 포인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 배우들의 몰입감 있는 연기와 케미였겠죠. 김선우는 통역사라는 직업에 맞게 절제된 감정과 설렘의 균형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눈빛 연기. 이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마주치게 되는 이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고윤정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차무이의 내면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거기에 귀여운 애교와 애드립은 덤이었죠. 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는데? 오로라.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결말은 결국 사랑이 통역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차무이는 사고 이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대중이 만들어 놓은 스타 차무이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진짜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죠. 주호진 역시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통역사로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합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통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언어로 서로를 선택하게 되죠. 스타와 통역사라는 관계를 벗어나 선택받는 판타지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현실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화려한 무대나 해외 로케이션이 아니라 아주 담담한 고백과 결단으로 마무리되는 이 결말은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건 판타지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언어가 되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마지막은 의외로 잔잔했어요.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 엔딩이었죠. 하지만 이 결말이 감동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미 그 판타지에 충분히 취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이 작품이 로망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쯤 머릿속에 상상해 본 것들을 가장 예쁘게 영상화해준 작품이죠. 현실을 설득하기보다 욕망을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력은 분명히 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판타지라서 좋았나요? 아니면 너무 판타지라서 아쉬웠나요? 댓글로 같이 얘기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언어로 말한다고 하셨죠. 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당신의 언어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私は本気で茶の日という人が好きです